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9번째 시간입니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정 이직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해당 조직이 적정 이직률을 벗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고 경쟁력이 감소한다라는 점 때문에 이 적정 이직률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적정 이직률은 어떤 거냐면 이직률이 이렇게 높아가면서 이 비용이 이렇게 보면은 인력 보유 비용은 이렇게 낮춰지고 이직 비용은 이렇게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이 두 선이 만나는 그 지점, 이 부분이 바로 적정 이직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이직 비용에 가장 최적화된 가장 낮은 비용이 바로 적정 이직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직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노동시장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직의 그 희망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직을 희망하더라도, 예를 들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실업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너무 지금 막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사람이 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력서만 내면 어디든 다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업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또는 그 산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조직 전체 요인이 있습니다. 뭐 임금, 복리후생, 뭐 승진 정책, 이런 내적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조직에 실망하게 되고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들,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 이런 게 본인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상사가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꼬치꼬치 막 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직무 만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료들하고 관계가 나빠요. 어떤 동료하고 막 맨날 다투고 뭐 맨날 싸우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직무 내용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 전문화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어떤 업무 내용이 너무 많이 쪼개져가지고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그냥 맨날 단순 반복하다 보니까 지겹고 권태감, 이런 것들 느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본인한테 자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일일이 다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내가 지시받아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율성이 낮은 경우도 있고, 또 역할이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성과를 내고 싶은데 뭘 해야 성과를 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불만이 생기고 이직을 하게 됩니다. 개인 특성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연령도 엄청 중요합니다. 뭐 근속연수도 있고, 가족 부양 책임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육 정도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은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직원들보다 당연히 이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이직해도 어딘가 갈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오래 다니게 되죠. 예를 들면 또 근속연수가 길어요. 오래 다닌 회사를 떠나는 건 심지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직을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가족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못 그만두는 거죠. 이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계속 다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거 외에도 보면은 근무지가 너무 멀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들이 보면 너무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사회적 지위가 낮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도 이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직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직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직의 원인을 찾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직 원인은 뭐냐면 조직 전체적인 요인, 직무 환경 요인, 직무 내용 요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이 3가지가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특성 이런 관련 요인들은 조직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거죠. 성격이 그렇다? 성격을 조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전체 요인을 보면은 대부분 임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전체적인 절대 액수라기보다는 공정성의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또 복리후생 수준 같은 경우에도 조직에서 이제 지불 능력이 한계가 다 있죠. 이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제적 수단보다는 비경제적 수단, 자율성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겠고요. 또 승진 기회, 또 장래성 부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환경 요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전략이고,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리더들입니다. 관리자들. 예, 상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리더들에 대한 교육 훈련, 예,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인력 배치를 할 때 좀 서로 좀 관계가 나쁜 경우에는 좀 다른 부서로 보낸다든지 이런 배치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를 증진하는 예, 이런 프로그램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조직 개발 프로그램 이런 형태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먼지 소음, 또 위험도 개선 이런 것들, 시설 투자를 통해서 예,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내용 요인인데요. 이것도 비용은 적게 들여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직무 확대화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왜 직무에 대한 너무 전무만을 해가지고 내 일의 의미를 못 찾거나 너무 뭐 지루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오히려 좀 더 합쳐서 그 사람이 좀 더 발전한다, 성장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직 감소 대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 이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왜 떠나는지 예,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그래서 우리 퇴직 면담 이런 거 항상 하게 되는데 예, 꼭 필요하고, 또 평상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직무 만족이라든지 이직 의도 같은 것들을 좀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좀 지금 불만스러운 상황인지 만족스러운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5번째 예,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